미치겠다.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 요즘 토마토가 너무 맛있죠? 그냥 집어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는 양념을 지어 먹는 마리네이드는 얼마나 더 맛있는지 몰라요.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제품이 마켓컬리에 이어 코스트코에도 입점이 되었더라고요. 맛있다는 평이 많아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웠어요. 좀 더 맛있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식초의 향과 맛은 은은하고 채소의 식감은 부드러우면서 보기에도 영롱한 더 예쁘고 맛있는 상위 호환 버전의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소가 싸고 맛있는 계절이 왔으니 평소에 비싸서 집어들기 어려웠던 재료도 같이 쓰려고 해요. 그리고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대신 이 채소의 껍질을 벗겨줄 건데요. 이 채소는 바로 파프리카예요. 고루고루 잘 태운 파프리카는 170도 오븐에서 20분가량 익혀줍니다. 파프리카는 과육의 두께가 제각각이고 오븐의 성능 또한 다르기 때문에 온도와 시간은 익혀지는 정도를 보면서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파프리카는 불에 태워야 가장 맛있습니다. 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스페인의 에스칼리바다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 때 쓰는 테크닉입니다. 직화를 이용해서 겉면을 잘 태워 훈연향을 더해주고 오븐에서 살을 말랑하게 익혀낸 후에 껍질을 벗겨내면 됩니다. 꽤나 번거롭기는 하지만 한번 먹어보고 나면 수고를 보상받게 되는 그런 맛입니다. 더 태우기 위함이 아니고 과육을 익히기 위해서 오븐에 구워줘요.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해졌다면 꺼내줍니다. 껍질을 쉽게 벗겨내기 위해서 오븐에서 꺼내 뜨거울 때 랩을 씌워서 촉촉한 채로 식도록 놓아둡니다. 만질 수 있을 만큼 식었다고 해도 내부에 뜨거운 육즙이 가둬져 있을 수 있어요. 찢어서 안에 고여있는 물을 빼낸 후에 껍질을 벗기는 게 좋아요. 탄 껍질의 파편이 손가락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니 물을 떠다 놓고 손을 헹궈가면서 벗겨주면 됩니다. 파프리카의 씨는 음식에 들어가면 식감이 떨어지니까 같이 제거해주세요. 벗겨낸 껍질은 체에 맞춰서 버리면 뒤처리가 간단합니다. 자, 이제 토마토를 잘라주겠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대신에 반으로 잘라주면 다른 단면으로 양념이 배이기 때문에 껍질은 안 벗겨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르지 않은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맛도 크기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었는데요. 한 입에 먹기 좋게 반으로 자르는 게 여러모로 저에게는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는 적양파인데요. 시판 토마토 마리네이드에 다진 양파가 조금 거슬렸어요. 양파와 발사믹 식초가 만나서 나는 냄새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향과 맛이 좀 더 약한 적양파를 마리네이드에 녹아들 정도로 아주 작게 다져줄 거예요. 양파 조각이 2mm를 넘지 않도록 자를 거예요. 반으로 잘라 처음 슬라이스 할 때부터 아주 얇게 채를 쳐준 후에 최대한 작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는 거의 소스의 일부가 돼서 더욱 고급스러운 식감과 모양이 됩니다. 바질도 길게 채치기보다는 일부는 다지고 일부는 잎사귀채로 넣을게요. 허브는 손으로 문지르거나 상처를 입으면 향이 강하게 나잖아요. 바질의 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손바닥 사이에 놓고 허브를 때려주겠습니다. 이건 칵테일 만들 때 쓰는 테크닉인데요. 몇 번 때리고 손바닥 향을 맡아보면 너무너무 향긋한 바질 향이 납니다. 때려준 바질을 넣으면 비주얼이 이미 끝장나죠. 이제 마리네이드 양념만 해주면 끝입니다. 소금간은 보통 재료의 무게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재료 500g당 1티스푼, 그러니까 5ml를 넣으시면 됩니다. 마리네이드 양념의 경우 오일이 넉넉히 들어가서 소금을 좀 더 넣어야 재료에 간이 배어요. 제가 준비한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무게가 700g이어서 1.5티스푼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이트 발사믹 식초, 직접 짠 레몬즙, 올리브 오일을 넣었습니다. 까만 발사믹 식초를 넣으면 색깔이 좀 죽고 맛과 향이 강한 경향이 있어서 저는 기호에 맞지 않았어요. 화이트 와인 식초는 더 은은한 단맛과 신맛, 부드러운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재료들과 어울립니다. 대추방울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본연의 단맛을 가지고 있고 파프리카는 오븐에서 구우면서 당도가 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꿀이나 다른 재료는 더 이상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달달한 맛을 원하시면 나중에 꿀이나 알룰로스 등을 첨가하셔도 괜찮아요. 완성했다면 이제 간이 배어들도록 놓아두면 됩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재료가 최대한 마리네이드에 잠겨 있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랩을 씌워서 사방으로 눌러가며 덮어줬어요. 한 5시간 정도 후 드디어 먹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먹어봤을 때도 맛있었지만 말이죠. 시원한 남아공산 소비뇽 블랑에 얼음까지 타서 레드 와인잔에 마셨네요. 집에 와인잔이 저거 하나여가지고. 곁들일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연어회, 피타브레드, 그리고 4종류의 올리브오일입니다. 약간 엉뚱한 조합이긴 한데 다 잘 어울렸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건강해지는 맛 그 자체라고나 할까요? 제가 추구하는 것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인데요. 제 컨셉에 딱 맞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그만 볶음밥용 새우를 가지고 만드는 이국적인 요리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저희 작은 채널에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고 또 보러 오세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